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노동 공급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 속 여성의 경제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과 동서양 다른 지역에서 고대부터 근대까지 여성 경제활동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생존을 위해 생산활동, 즉 노동을 해왔습니다. 연구자들은 원시 사회부터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분업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성은 사냥 등을 주로 맡았고 여성은 채집을 주로 담당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의 성별 노동 분업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날의 수렵 채집 사회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도 남성은 수렵, 어로, 목축 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주로 맡고 여성은 요리, 식료품 저장 및 관리, 연료 채집, 물 깃기 등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남성과 여성의 일이 나누어졌습니다. 한영화의 연구에 따르면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남성은 수레 끌기, 말 몰기, 창고 관리, 농사 등의 일을 하는 반면 여성은 음식을 나르거나 부엌, 방앗간, 우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배를 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여성이 직조, 즉 배짜기를 도맡았다는 기록도 많이 발견됩니다.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남자 주인공인 견우는 소를 끌고 쟁기질하며 여자 주인공인 직녀는 길쌈을 합니다. 이러한 전래 이야기 속에서도 옛날의 성별 노동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전래되는 이야기에도 여성의 일에 대한 정형화된 관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4세기 프랑스에서 발간된 책의 사파입니다. 미니아데스라고도 불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니아스 왕의 세 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딸은 축제나 잔치에 가서 유흥을 즐기기보다는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은 이 여성들이 벌이는 생산활동을 묘사하는데 바로 양털로부터 실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3명의 여성이 나누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서양에서 전래되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실을 뽑거나 배를 짜는 여성에 대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여성의 주요한 생산활동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물레 앞에 앉아 실을 뽑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화가 에사이아스 보스의 1667년 작품입니다. 17세기에 자신의 집 안에서 물레를 이용해 실을 뽑는 일을 하는 여성의 풍경은 아마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여성 노동에 대한 정형화된 관점에 도전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인 위틀과 마크 헤일우드는 1500년부터 1700년까지 방대한 기록들을 검토하여 영국 잉글랜드 시골의 여성 노동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이른 시기부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을 공급해 왔습니다. 근대 이전의 여성들이 주로 요리, 가사, 자녀 양육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했을 뿐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급료를 받고 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가구 내에서 일을 할 때에는 직업으로 기록되지는 않더라도 가구 내 남성들과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 노동도 변모하였습니다.
초기 공업화 과정 속에서 집에서 이루어지던 면 공업이 작업장 또는 공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면 공업 등 초기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공장 노동자 중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몇몇 산업에서는 상당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초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여성의 공장 노동은 산업화와 기계화가 더 진전되고 중공업 중심 경제 발전으로 옮겨가면서 쇠퇴합니다. 한국에서도 근대화 속에서 여성 노동이 본격적으로 농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는 의사, 교사, 기자, 비행사 같은 전문직 여성들이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환수, 점원 등 서비스직 여성들도 증가했습니다. 방직, 방적, 고무, 연초 공장 등 경공업을 중심으로 여공, 즉 여성 공장 노동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1930년 조선 방직 주식회사 부산공장의 풍경입니다. 191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한 방직공업은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930년에는 방직공장 종사자 중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여성의 경제활동이 변천한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다만 여러 기록이나 유물들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남성의 경제활동이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생산활동에서 성별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형화된 여성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원시사회의 채집이라든지 근대 이전의 요리, 가사관리, 배짜기, 실뽑기 등이 그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이러한 정형화된 여성의 일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도 오래전부터 가사 생산활동, 즉 가정에서 구성원들을 위해 금전 보수를 받지 않고 제공했던 노동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급료를 받으며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여성 노동도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공업화 과정 속에서 가내에서 이루어지던 여성의 생산활동 일부는 공장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초기 경공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여성의 공장 노동은 나중에 중공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근대화 이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에서도 새로운 여성 노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과 세계 각지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변모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여성의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